자, 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입니다. 김선민이고요. 별리사 스쿨에서 화학 담당합니다. 강의한 지는 30년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업이 그냥 옛날부터 계속 화학 강사였어요. 옛날에 이제 잠깐 연구원으로 잠깐 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화학 강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별리사 강의를 하다가 성인고시학원에서만 했거든요. 저는 저기 질풍노도 학생들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걔들은 조용히 시키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걔들하고는 제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고시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별리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편입 이 학생들이 왔어요. 그 편입 학생들을 강의를 해보니까 어떻게 또 편입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편입 화학 강의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국가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미트디트가 딱 생겨줘요. 그래서 미트디트에서 1회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강의하고, 그래서 미트디트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한때는 제가 제일 업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시들만해지니까 국가가 다시 한번 또 도와주더라고요. 또 피트가 또 생겨요. 그래서 또 뭐 말 그대로 제 인생의 황금기를 좀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트디트 아시다시피 미트디트 없어지고, 미트디트 피트 공부하신 분 아니죠? 예, 미트디트 피트가 없어지고 나이는 먹었고 놀고 있는 중에 별리사 스쿨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갖고 재작년부터 재작년 10월 달부터 이곳에서 화학을 담당하고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간단한 소개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별리사 1차를 준비하죠? 그죠? 별리사 1차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1차를 빨리 붙느냐. 1차는 당락이 관건입니다. 그죠? 그냥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 90점 이상을 노립니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민법, 산재법 싹 다. 왜?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잘못된 공부 방법과, 그게 이제 가능한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수험생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전교 1등 정도는 해본 적 있다. 고등학교 때.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봤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뭐 대학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도 당연히 전공이 물화생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잘한다 라는 잘못된 공부 방법에 사로잡혀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까 민법 유고 선생님 말 잠깐 그런 말 나왔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민법은 그래도 그나마 한 과목이 40문제잖아요. 근데 자연과학은 하나당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럼 결국은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한 과목에 발목 딱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변시 1차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붙으려면 몇 점으로 붙어야 되겠습니까? 작년 커트라인이 70점 83인가 그랬어요. 몇 점으로 붙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학생? 아니요. 커트라인이 70점 83이라니까요. 80점. 뭘 80점씩이나 받습니까? 70점 83 받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죠? 왜 80점을 넘어야 합니까? 어차피 1차는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야. 거기서 1등 했다고 2차에서 더 빨리 붙는 거 아니야. 그리고 2차가 붙어야 별리사야. 그런데 학생들은 아니 70.8이면 83이면 되는 걸 갖다가 말 그대로 좀 불안하니까 71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커트라인이 좀 높았습니다. 81.66이었어요. 그럼 몇 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82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 10점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의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의 중심이 있어서 요건 요렇게 전략 갖고 세워서
나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다 만점을 노린다는 겁니다. 민법. 자, 한 문제가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산제법이죠. 그 다음에 자과입니다. 40이에요. 당연히 합격자라면 당연히 뭐예요? 90점 이상입니다. 혹은 90점 금방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라면 산제법과 민법은 거의 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걸 안 되는, 민법 70점 받고서 합격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민법, 산제법은 거의 80점 이상, 후반, 90점 초반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에 불문하고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화학과 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문과, 영문학과일지라도 법대면 당연히 더 좋고요. 이건 전공에 불문하고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총력을 거의 대부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공부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서 이건 저는 관심을 안 두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자연과학에서 얘기해 봅시다. 자연과학에서는 또 네 과목이에요. 물화생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자, 잘못된 공부. 민법은 40문제입니다. 하나가. 근데 자연과학은 각각 10개씩 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전 화학이니까 화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최근에 오픈 카톡방, 단톡방 같은 데서 글을 읽다 보면은 경악스럽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옥스토비 일반 화학을 혹은 줌달 일반 화학을 연습 문제까지 다 풀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글들이 난무합니다. 강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평생 화학만 강의했던 사람도 옥스토비 문제 딱 갖다 놓고선 연습 문제 아무거나 딱 갖다 놓고선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못 풉니다. 100% 다 못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푸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이요. 더군다나 10개의 비중밖에 안 되는 데서 이만큼이요. 화학만 1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과목 하나도 못해요. 오로지 화학 하나만 딱 잡고요. 옥스토비든 특히 옥스토비 책을 잡았다면 2년 걸립니다. 화학만 2년 공부하겠다 이 얘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2년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학만. 그러면 변리사 시험 10개에서 잘하면 8개까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무슨 비효율적인 공부입니까? 근데 그런 말들에 당하는 거예요. 왜? 많이 공부하고 싶거든요. 학생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과소하게 공부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과대하게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행동은 과소하게 됐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요. 90, 90, 90이에요. 90, 90, 90은 이건 당연히 됩니다. 이거 90은요. 아무도 안 됩니다. 변리사 수험생 전체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변리사 수험생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시험을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화학에서는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것만 할까요? 물리도 똑같겠죠? 생물도 똑같겠죠? 지구과학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목 하나마다 1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자연과학만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4년 후에 뛰어드셔야 되겠네요. 이 시험은. 그러면 4년 동안 말 그대로 허송세월 보낸 거잖아요. 4년 후에 붙겠다라고 1차 붙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쩌면 내년 2월 달에 붙을지 모른다잖아요. 그죠? 그래도 늦어도 후년 2월 달에 무조건 붙겠다. 이거잖아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변리사라는 시험을 당연히 대단한 직업이며 당연히 어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에 전략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전략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붙는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빠진 거 없이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들을 쓰는 수험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오래 합니다. 미트디트에서도
제가 미트 시작부터 끝까지 했다 그랬죠. 피트도 시작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도 최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5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좀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붙으면 이제 의사,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의사,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대, 약대, 치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10년씩 또 공부를 해야지만 의사, 치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공부하는 그 방법의 전략 없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죠?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을 세워봅시다. 이거 90점씩 받으면, 자, 작년에 몇 점 받으면 돼요? 이거 만약에 90점 받았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게 커트라인 70.83이에요. 몇 점 받으면 됩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50점만 받으면 되겠죠? 그럼 90, 50 하면 70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작년이라면 몇 점입니까? 80.66일 때 60점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50점부터 60점 정도, 50부터 60,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약간 불안하니까, 너무 커트라인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약간 올려서 55부터 65 정도의 성적만 받아주면, 이 정도의 성적만 받아주면, 4과목에서요. 그죠? 이것만 받아주면 안정적으로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민법하고 산재법은 90점씩을 근방으로 가야 됩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85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85, 85면 얘가 70점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재작년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게 되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다 8개, 9개씩 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80점대가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확 내려간 거예요. 화학은 항상 다 어렵다고들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화학 선생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화학을 다 포기해요. 예. 그리고선 화학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찍을 때도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을 좀 세워보시죠. 절대 안 됩니다. 옥스톱이 이런 교재를 갖다 했다. 이 얘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시중교재는 보는 게 아니다. 시중교재는 절대 풀지 맙시다. 손도 대지 마세요. 그거는 공부에 있어서 공부 기간을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는 만큼의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학원 교재가 좋습니다. 학원 교재는 필요한 것만 딱 모아놓으니까요. 자, 우리 전략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학생 전공 뭔가요? 그러면 전부 다 노베네요. 올 노베이스인 수험생은 이 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최소 4개 중 2개 정도만 공격 과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4개 중 2개 정도만 공격 과목으로 만들어 보고요. 자, 학생은 전공이 뭡니까? 정보통신. 정보통신?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가깝죠? 그러면 학생도 노베, 그러면 학생은 어느 쪽이 제일 가깝습니까? 화공 출신. 그러면 당신은 화학과군요. 그러면 요게 약간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전공에 걸리는 수험생은 4개 중에서 3개만 공격 과목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리하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2개를 공격 과목으로 가는 대신에 이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개를 공격 과목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이제 공격하고 방어로 나뉘는 겁니다. 공격은 목표가 몇 개냐면요. 10개 중에서 8개 내지 9개입니다. 만점을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만점을 노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상한 거 하나 집착합니다. 이상한 거 하나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거 하나 집착하면은 결국은 흐름을 놓쳐요. 그러니까 다 공부해도 하나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8개 내지 9개를 갖다 목표로 잡는 사람은 공격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개겠습니까? 10개에서? 몇 개일까요? 방어라면? 제가 말하는 건 방어로 공부하자는 소리입니다. 방어가 아예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아예 안 하고 들어가면 몇 개입니까?
그럽니다. 예. 아예 안 하고 들어가면 2개 나옵니다. 걸리는 시간은? 자, 화학을 한 글자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화학, 뭐 기호만 나오면 탄소 나오면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학 문제 11분부터 20분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2개 맞습니다. 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건 뭐예요? 내려 긁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어떻게 긁어요? 이렇게 긁죠. 그러니까 답은 다 피해갑니다. 긁을 때는 어떻게? 내려 긁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이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20%의 확률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2개는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도 2개 내지 3개는 맞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어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4개부터 6개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어로 하자는 소리인 거지 방어니까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들은 방어만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베이스가 전혀 없음에도 모든 과목을 공격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지금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2월 달이 아니라 후년 2월이라면 완벽하게 공부할 자신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해보면 압니다. 화학만 공격을 만약에 학생이 공격을 삼아서 화학을 가려면 화학만 2년 걸려요. 하루에 10시간씩 화학만 공부해서 2년 후에 공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찌도 모르지 공격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다 보니까 시간만 가요. 시간이 쭉쭉쭉 가다가 시험에 임박해지면 그때 가서 큰일 났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 출제위원 됩니다. 이런 건 안 나와 하고 제낍니다. 시험은 그런 것만 골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충분히 나름대로는 막 시중교재 다 보고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2개 맞습니다. 그것도 걸리는 시간이 했으니까 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안 했으면 몇 분 걸린다 그랬습니까, 학생? 1분 걸려요. 왜? 하나도 안 푸니까. 근데 했으니까 푼다고요. 푸는데 2개 맞습니다. 똑같아요. 맞춘 개수는.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나마 잘하는 과목에서 못하는 과목에서 그만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4과목 전체에서 60분의 시간이 제공되는데 거기서 못하는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에서 시간이 없어서 찍게 됩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자연과학 쫄딱 망해서 40점 미만. 횡행하죠. 뭐.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왜 그런 식의 공부를 하렵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가시죠. 내가 공격인가 방어인가 공부를 쭉 하다가 공부를 쭉 해보다가 물화생지 다 해야 되겠죠. 다 해보다가 내가 공격 과목이다 라고 느껴지는 과목, 반드시 공격이어야 되는 과목은 뭡니까? 4개 중에 반드시 공격. 그렇죠. 지구과학입니다. 이거는 문과건 뭐 화학과건 무조건 공격인 겁니다. 왜? 여태까지 문제가요.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가장 적으며 공부만 해도 최소한 10개에서 8개 내지 9개는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지구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제1바따로 딱 삼아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문과 쪽 학생들, 자기가 만약에 전공이 없다. 그때는 3개를 공부해 보다가 1개만 공격으로 삼고 나머지 방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에서 방어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공부 전략 방법을 이제 가봅시다. 화학에서 방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2달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쭉 가다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방어다라고 결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 과목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면은 그 과목을 할 때마다 슬럼프가 오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자, 방어인이라고 이제 결정한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신다면 올해 12월쯤 결정하는 겁니다.
12월달 결정했을 때 방어라고 결정한 사람은 자, 화학 문제를 갖다 한번 분석해 드리면요. 이해암기형 문제와 응용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5문제 정도 나오고 이게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 오래 하는 사람, 옥스터비 본다, 줌달 본다 이런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에 집착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쉽고 어떤 문제가 어렵습니까?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해암기형이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쉽죠. 이게 쉬워요. 쉬우니까 이해된다고 넘어갑니다. 쉬운 건 이해된다고 넘어가고요. 안 되는 응용 계산에 엄청나게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옥스터비 본다거나 줌달 책을 본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기출문제에서도 속도라든가 평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경우엔 나도 시험장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 10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그거를 학생이 시험장에서 풀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1분 1초 가까운 시험장에서요. 연습장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는 응용계산형인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문제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버린다 이거죠. 과감하게 버리고 이해암기형에서 저는 방점을 암기해 두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외워라 이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오래 공부하는 선배 공통적인 특징 이해암기형 문제에서 이해는 쉽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쉽게 되니까 넘깁니다. 암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여기에 집착합니다. 여기에 자꾸 집착해서 어려운 문제, 이상한 거, 골 때리는 거, 신기한 거 그런 거 풀었다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장 딱 들어가서도 또 그럽니다. 이해만 했어요. 암기가 안 됐어요. 암기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기서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시험장에서 MOT에 뭐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이걸 그리고 있어요. 이러고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바로 찍어야 되는 문제를 바로 찍지는 못하고 거기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풀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30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 됩니다. 오, 화학 끝났더니 시간이 반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공부 다 해놓은 지구과학에서도 쫄딱 망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죠.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암기합시다.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해 암기형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화학은 문제가 섞여요.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알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한 번 내지 2번은 다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다 봐놓고 그 중에서 이해 암기형 부분이다라고 제가 찍어드리거든요. 제가 찍어드린 부분만 이해 암기형 부분 이해는 당연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외워서 여기서 걸리는 것만 다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만 대신 암기가 잘 됐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암기는 또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걸리는 시간이 한 문제 풀 때 30초 안쪽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문제 30초 그러면 잘만 하면 3분 내지 5분 만에 화학은 털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털어놓고 응용계산은 안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 시험장 가서 시간도 안 돼. 계산도 안 되고 응용력도 없어. 응용력은 뭐야? 타고날 때 응애 할 때 결정나는 거야. 응애 결정나는 건데 왜 그걸 후천적으로 더군다나 이런 걸 다 하면서 개발하려고 하는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응용 계산형 문제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개 딱 맞춰주고요. 나머지 5개는 응용 계산형 문제가 뭔지는 압니다.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딱 갖다 놓고선 안 풉니다. 그런데 시간을 1분 더 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물 다 풀고 지구과까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해보거나 남을 리가 없어요. 안 남으니까 그때 가서 나머지 다 마킹 해놓고요. 다 마킹 다 해놓고 제일 빈 칸에다 내려 긁읍시다. 1, 2, 3, 4, 5를 갖다 세워서 제일 빈 칸에다가 5개를 쫙 긁읍시다. 그러면 1개 더 맞지 않을까요? 1개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 5개, 여기서 하나 추가해서 6개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삼아버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8개, 9개 됐죠. 그럼 화학 6개 됐다고, 5개, 6개 됐다고 칩시다. 또 만약에 물리가 방어였다 칩시다. 그러면 또 물리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하여서 5개나 6개 됐다고 칩시다. 생물이 만약에 공격이었습니다. 그거 좀 망했습니다. 10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의 80점, 70 몇 점이네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민법하고 산재법에 왕창 시간을 투자하여서 공부하고 여기서 바보들이 줌달 옥스토비 볼 때 웃으면 되네요. 줌달 옥스토비가 수험생 교재가 아니거든요. 수험생 교재가 아닌데 두꺼운 책 보면은 행복해하는 겁니다. 수험생은. 왜? 자기는 여기 있는 걸 퍼펙트하게 다 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특히 공부를 안 해본 수험생들이 그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은 얇은 책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제일 먼저 두꺼운 책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앞부분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학 공부할 때도 생각나는 거 이런 생각 안 납니까? 수학책을 딱 보면 이 부분이 새까맣니다. 이게 뭐예요? 제일 앞에 부분 뭐예요?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새까맣니다. 이 부분이 왜 또 새까매요? 집합의 연습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예요. 여기서 공부를 매년 그쳐버리는 겁니다.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수험생들을 제가 30년가량 강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이런 얘기를 강조해도 자기의 틀을 못 깹디다,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려는 분들 아예 딱 인식하고 가세요. 딱 인식하고 가셔서 바보처럼 퍼펙트한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실력을 배양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립시다. 당신이 아무리 화학을 10년을 지금부터 하더라도 만점 못 받습니다. 화학만 10년 해도. 내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만점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나는 어차피 화학밖에 안 풀거든요. 다른 걸 풀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60분 내내 10문제만 갖다 놓고 푼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점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10년 동안 화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들 만점을 노리고 하나 틀리면 아까워하고 2개 틀리면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도 이상한 거 자꾸 이런 데 집착하게 되고 이런 거는 안다고 착각하고 외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부 방향성이 뭔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공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합니다. 1차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1차만 3년 내지 5년을 한다? 어휴. 2차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우연히 1차를 붙었다 손치더라도. 2차는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2차가 진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1차처럼 말하자면 그냥 예스만 되면 바로 넘어가는 거. 말하자면 산맥이 아주 작은 산맥인데 그거에서도 그렇게 3년 내지 5년 동안 못 넘어가는 수험생이라면 개연성은 2차는 못 붙는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차는 빨리 붙어버립시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무조건 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홍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그 집착하는 수험생 이게 100점입니까? 90점만 받으면 얼굴에 모든 세포가 다 웃어요. 그런데 왜 100점을 노리냐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이상한 거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2개 정도만 공격 과목, 전공 중에 뭐가 하나가 있다면 3개 정도가 공격 과목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방어 과목은 방어로 하란 얘기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방어로 하기 위해서 화학은 이의 암기형 부분에 일단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음부터까지는 다 봐야 돼요. 시중 교재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시중교재는 절대 손을 대는 그 순간 당신은 경제기발 5개년 가요, 그냥. 그러니까 시중교재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시중교재는. 그거는 난잡해서 정리가 안 돼요. 그걸 만약에 읽으면서 정리가 된다면 그쪽 전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전공자가 만약에 학원 교재를 봤으면 더 빨리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교재의 옥스톱이나 줌달책을 바보처럼 잡고 있는 수험생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 암기형 부분에서 방점을 암기해 두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영상에서 이해 암기형 부분에서 내용이 혼동 온다 이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은 이제 방어인 수험생한테는 관심을 두지 말자. 이거 맞추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 암기형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암기형 학생들 방어입니다, 방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문제. 방어인 수험생입니다. 문제의 전략. 공격인 수험생은 문제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많이 풀면 됩니다. 공격인 수험생들은 문제 많이 풀면 돼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 공격이다. 그러면 나는 문제 많이 풀어도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격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방어인 사람들의 문제 전략은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딱 푼다. 왜?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이런 말들이 학생들한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가 못하는데 문제를 적게 풀라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거든요. 못하는데 문제를 많이 늘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풀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형 문제,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려면 문제도 이 부분에서 집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제도 최소화시키는데 이 암기형 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About 화학에 가보면요. 제가 월드컵 특강 그래가지고요. 월드컵 특강 작년에 월드컵 16강 진출해서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무료 강의로다가 이해 암기형 부분만 강의를 요약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About 화학에 월드컵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한번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은. 그러니까 흐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름은 알고 그다음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하면 돼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해 주면서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서 4개나 5개는 걸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딱 5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름대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불안해. 왜냐면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불안해서 제가 여기다가 최종 정리 강의로서 요거로다가 내용을 약간 좀 더 추가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 암기형 학생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집중하시고, 근데 이 부분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암기형 부분에서 이해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인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이후에 요거를 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 화학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면 5개를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그래요. 여기 화학에 기출도 15년치를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15년치를 강의해서 올려놨어요, 제가. 왜냐면 기출은 이미 출제가 되었다잖아. 이미 출제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기출을 푼다 못 푼다를 자기의 실력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못 푸는 게 기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따져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어차피 안 나오잖아.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말 그대로요. 제가 15년치를 갖다가
그냥 해설을 강의 다 해갖고 올려놨거든요.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기출 풀다가 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서 그냥 유튜브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공부 전략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게 전략적이라는 겁니다. 잔머리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에이 별리사를 저 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부를 못해요. 그런 수험생이. 그런 수험생이 공부 잘하는 수험생 못 봤거든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줄여준다에 기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늘려준다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세이브되고 절약되는 것이 오로지 목표인데 학원 강의를 들었더니 공부할 양이 많아지면 기뻐하는 게 수험생인 겁니다. 공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의 잘못된 학원 선생들 중에는 강의에 자료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났더니 자료가 이만큼 쌓여요. 소화도 안 될 자료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을 때 시간이 왕창 절약되는 것, 그것이 오로지 학원 강의의 목표일지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수험생이 최소 80%죠. 그래서 수험생 1차는 약 20% 정도 붙는다고 보니까 3,000명에서 600명 정도 붙으니까 2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80%는 말 그대로 그냥 정족수 메꿔주는 수험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붙어야지, 기왕하는 거 붙어야지. 물론 떨어지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만. 근데 그 잘못된 마인드가 공부 기간을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필요한 거 합시다 이 얘기예요. 기출에 관한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출. 자, 기출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되었다. 맞으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문제는 반드시 여기 있는 문제를 갖다 푼다 못 푼다를 자기 실력으로 척도 삼으면 안 됩니다. 기출 문제는요. 자기의 현재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점검하는 용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빈 것이 웃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어인 수험생이라면. 방어인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줄 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어야 자기는 분명히. 그런데 기출은 다 풀어.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기출 문제의 답을 외운 거잖아요. 그냥. 그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 출제가 되었노라 다시는 안 내겠노라. 가끔 가다가 기출 문제 중에 비슷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출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왜냐하면 10개 중에 0.1개 지문 하나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우리 절대 답을 외워서는 안 되고요. 해설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 안 풀리고 답답하면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 풀린다고 바로 해설서 읽는 그러한 수험생은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자기 실력 점검해 보자고요. 어떤 거를 이해, 암기형 집착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만요. 그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횡행한 거죠. 그리고 방어인 수험생은 기출을 몇 년치만 보면 되겠습니까? 공격인 수험생은 제가 15년치 올려놨어요. 화학이 공격이다. 15년치 다 봐도 됩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 전년도 거는요. 저는 30년 전부터 보고 싶은데요. 뭐하러 태어나기도 전 걸 왜? 그때와 지금은 문제의 유형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 15년도 많아요. 그 전년도 걸 보면요. 문제의 유형이 완전 바뀌어버려가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지식을 아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 공격인 수험생은 10년치. 10년치 정도. 이건 공격인 수험생. 방어인 수험생이라면 5년치면 되지 않을까요? 5년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도요. 공격인 수험생은 10년치에다가 거기다가 객관식 문제풀이 그다음에 제가 SM 스터디 해주거든요. SM 스터디 1, 2, 3 해가지고 한 80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들어가서 공격인 수험생이라면 이만큼을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은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과목은 공격 과목이니까. 그럼 방어는 뭐예요? 이거 5년치에다가 객관식에도 필요한 부분,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 그러면 반으로 딱 다 줄일 수 있죠. 공격인 수험생들보다 반으로 딱 공부량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외울 부분을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난잡하게 들어가면은 5개에서 짬뽕 나요. 지식이 짬뽕이 나갖고 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합니다. 글씨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책을 덮고 나면 하나도 하얗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은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필요한 지식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줄여주는 겁니다. 방어인 수험생은 줄여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4과목 다 방어라면 떨어져요. 알았죠? 아무리 법대라도 4과목이 전부 다 자연과학이 4과목이 방어다 그러면 이건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과목은 공격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한 과목은 반드시 지구과학, 나머지 한 과목만 학생이 공부해 나가다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공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공부의 전략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시험의 전략은요. 1차 시험은 전략 싸움입니다. 2차는 무식하게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1차에서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다 90점씩 받아갖고선 뭐 90, 90, 90 받아갖고 합격할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수험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전국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3,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교 1등 한번 못 해본 수험생이 전국 단위 시험에서 수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작용이 공부기간만 늘어나는 효과로 안타깝게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전략적인 공부는 대단히 중요하며 1차는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맞고 2차는 엉덩이가 이깁니다. 글씨만이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손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2차는 무식하게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간에 최대한 빠른 기간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강의를 조금 짧게 하려고 했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학원 선생은 그게 안 돼요. 네, 하여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